서울의 밤은 유난히 빠르게 변한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반복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인생의 배경이 바뀌는 도시다. 그리고 그 결정이 호화 아파트 선물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때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대체 왜? 요즘 가장 뜨겁게 회자되는 이야기. 가상 설정은 가수 손태진이 부모님께 서울의 호화 아파트를 선물했다는 소식이다. 갑자기라는 부사가 붙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스터리가 된다. 대중은 숫자보다 서사에 반응한다. 얼마짜리인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문을 열었는지가 더 궁금하다. 그리고 그 궁금증의 중심에 이제껏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왔던 속사정이 놓여 있다. 효도 플렉스로 끝나지 않는 이유. 연예계에는 흔히 효도 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부모님께 집이나 차를 선물하고 방송에서는 눈물로 마무리되는 익숙한 공식. 하지만 이 이야기 가상기사가 유독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건 그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 지인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평소에도 가족 이야기를 크게 꺼내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더더욱 이 정도로 크게 움직일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사실이 담겨 있다. 손태진이라는 사람은 늘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온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무슨 계기가 있었나? 대답은 간단히 요약되지 않는다. 다만 돈이 생겨서라는 평면적인 이유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돈은 계기일 수 있어도 결심의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결심에는 늘 감정의 뿌리와 시간의 층이 있다. 드러나지 않았던 습관, 미리 준비하는 사람. 이 가상의 이야기 속 손태진은 성공을 한 번에 터뜨린 스타가 아니다. 그는 늘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팬들이 모르는 사이 스케줄이 빽빽해져도 루틴을 유지했고 한 무대가 끝나면 다음 무대를 위한 준비를 했다. 방송에서 보이는 밝은 미소 뒤로 철저한 관리와 자기 절제가 있었다는 설정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큰 선물은 충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오랜 시간 마음속에만 두고 있던 계획이 어떤 순간을 만나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진짜 충격은 아파트가 아니라 한 통의 전화. 사람들은 종종 결과만 본다. 호화 아파트라는 단어에 시선이 멈춘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전날 밤 손태진이 받았다는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된다. 가상의 설정에서 그 전화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시작된다. 괜찮아 태진아, 엄마 아빠는 괜찮아. 부모가 자식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은 종종 진짜 괜찮지 않을 때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자식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어막일 때가 많다. 그리고 손태진은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목소리의 숨이 짧아졌다거나 말의 끝이 갑자기 정리된다거나 평소보다 웃음이 과하게 밝다거나 그런 작은 틈들이 모여 괜찮지 않다는 신호가 된다. 그날 이후 손태진은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계신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특히 부모 세대에게 집은 자존심이고 삶의 기록이며 안전의 증명이다. 그런데 안전이 흔들리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이동의 불편 때문일 수도 있고 오래된 집이 주는 불안 때문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 가상기사 속에서 손태진이 선택한 서울의 호화 아파트는 화려함의 과시가 아니라 안전과 편애 그리고 건강을 위한 시스템이었다. 엘리베이터와 무장애 구조, 가까운 병원과 응급 대응이 가능한 동선, 경비와 보안관리 시스템, 겨울 난방 여름 냉방 생활 유지가 쉬운 환경,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은 밤. 이 모든 것은 좋은 집이라기보다 안전한 삶에 가깝다. 그리고 그 안전은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필요하다. 자식이 타지에서 일할 때 가장 두려운 건 내가 모르는 사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다. 그 생각이 깊어지면 그 자체가 마음의 빚이 된다. 손태진은 그 빚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한다. 숨겨왔던 속사정 부모님은 늘 먼저 양보했다.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야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먼저 포기하고 먼저 양보했는지 깨닫는다. 학원비, 생활비, 등록금, 그 사이사이 들어간 수많은 지출.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은 부모가 자기 삶의 속도를 자식에게 맞춰준 시간이다. 가상의 설정에서 손태진은 한 번도 부모님에게 힘들었지 라고 제대로 묻지 못했다. 늘 스케줄에 쫓기고 결과를 만들어야 하고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전화 한 통조차 미뤄지는 날이 많았다. 그럴수록 부모는 더 자주 괜찮다고 말했다. 자식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괜찮다가 쌓이고 쌓여 어느 날 한 문장으로 터진다. 엄마 아빠는 네가 네 길만 잘 가면 된다.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종종 말하지 않은 문장이 따라온다. 우리는 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태진이 부모님께 집을 선물한 진짜 이유는 그 기다림에 대한 답장이다. 늦었지만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보내는 답장. 결정적 장면 계약서보다 먼저 쓴 메모. 가상의 이야기에서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지는 장면은 기자회견도 방송도 아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장면이다. 손태진이 매니저에게 건넨 작은 메모. 부모님이 이제는 걱정 없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은 뻔한 효도 멘트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그 문장을 쓴 날짜가 의미심장하다. 스케줄이 폭주하던 시기 잠도 제대로 못 자던 시기 자기 자신을 챙길 여유가 없던 시기. 그럼에도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부모님의 안전이었다는 설정. 여기서 사람들은 알게 된다. 이 선택은 기분 좋은 선물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부모님이 처음에는 거절했다는 이야기. 이런 선물은 늘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부모는 더 그렇다. 그 돈을 왜 거기에 써라는 말은 단순한 사양이 아니다. 부모의 세계관에서 자식은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 부모는 자식이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받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가상의 기사 속에서도 부모님은 한번 거절한다. 우리 집도 괜찮아.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 하지만 손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잘 안다. 괜찮다는 말이 늘 그렇듯 누군가를 배려하는 말일 때가 많다. 그래서 그는 설득을 돈으로 하지 않는다. 설득의 키워드는 오직 하나다. 부담이 아니라 안심이에요. 안심. 부모가 자식을 안심시키듯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안심시키는 차례. 그 언어가 오가는 순간 선물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된다. 호화라는 단어가 오해를 만든다. 사실 호화라는 단어는 언제나 양면을 가진다. 대중의 관심을 끄는 대신 때로는 진심을 과장해 보이게 만들고 의미를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가상의 설정 속에서 손태진이 고른 집은 자랑하기 위한 호화가 아니라 불안을 없애기 위한 최적에 가까웠다. 병원 접근성, 이동 편의, 관리 안정성, 찬과 보안,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는 쉬어도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런 조건을 서울에서 충족하려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호화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였고 의도가 아니라 조건이었다. 가장 인간적인 이유, 내가 성공한 이유의 절반은 부모님이니까. 이쯤 되면 독자는 묻게 된다. 그럼 이 모든 속사정의 핵심은 뭐냐? 가상의 이야기에서 손태진은 아주 담담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통장에 찍히지 않는다. 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살린다. 누군가의 재능이 꽃피기 전에 먼저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부모는 종종 그 역할을 한다. 손태진이 아파트를 선물한 이유는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진실이다. 내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다만 그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났을 뿐이다. 가상기사에서 진짜 반전은 마지막에 나온다. 손태진이 집을 선물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시간을 선물하기 시작했다는 대목이다. 바쁜 일정 중에도 주 1회 부모님과 식사 약속, 공연이 끝나면 귀가 전 짧은 전화, 부모님 건강검진 스케줄을 같이 확인, 여행보다 함께 산책을 먼저 선택. 집은 공간이지만 시간은 마음이다. 공간을 바꾸는 일은 돈으로 가능하지만 시간을 바꾸는 일은 의지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목에서 비로소 이해한다. 호화 아파트는 이야기의 표면일 뿐, 진짜 속사정은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의 선언이었다.
우리는 종종 유명인의 선택을 스펙처럼 소비한다. 얼마짜리 집, 어느 동네, 몇 평. 그러나 그 숫자에 가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누군가의 삶이 큰 결정을 할 때 그 중심에는 대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때로 한 채의 집으로 표현될 뿐이다. 가상의 이야기 속 손태진이 보여준 충격적인 이유는 스캔들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이어서 그래서 더 울림이 크다. 부모님이 평생 자식에게 해주던 괜찮다를 이제는 자식이 부모님께 돌려주는 것. 이제는 제가 괜찮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서울의 한 아파트 문이 열리던 날은 단순한 이사 날이 아니라 한 가족의 오래된 약속이 현실이 된 날이었다.